이제 이재명 후보가 왜 이제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냐면 성남시정 8년 하고 경기도지사 4년 하면서 엄청난 성과들을 내거든요. 성남시가 그 당시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시장이 됐을 때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근데 그 성남시를 대한민국 1등 지방정부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국가도 살림이고 지방정부도 살림이잖아요.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살림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 하면서도 또 기업 유치도 많이 해요. 성남시에 그냥 가볍게, 보통 단체장들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면 특혜 소지가 있다 싶으면 그 사업을 안 합니다. 시민들한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그거 개의치 않아요. 시민한테 이익이 된다고 그런다면 어떤 일도 합니다. 자기가 좀 비난을 좀 받아도 그걸 감수하면서 시민한테 이익 되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재명의 어떤 정책의 기준은 늘 시민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생각,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펼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남시에 이제 하나의 예로 그 의료용 용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업 용지로 바꿔야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산이라는 이제 대기업이 의료용지를 사업용지로 바꿔주면 3개의 회사를 유치하겠다. 근데 그 아무나 못하거든요. 왜? 특혜 소지가 있잖아요. 특정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지목을 바꿔준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장인데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그래 시민한테 이익이 된다면 감당하겠다. 사실은 단체장은 어떤 정책할 때 돈 안 먹으면 돼요. 뒷돈 받아 먹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있지만, 뒷돈 받아 먹지 않고 시민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을 해도 되거든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법치행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 지방세 많이 거둘 수 있고 또 일자리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성남을 정말 좋은 도시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8년 동안. 사실은 대장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사업도 이재명이가 뭐 해먹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데,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뭐 그 대가를 받아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이제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재명의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원래는 대장동이라는 그 소위 말하면 분당에 있는 그 땅을 LH라는 우리 공공기관이잖아요. LH에서 그걸 다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제 못하게 막아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명박의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익이 나는 데를 민간이 하게 해야지 왜 공공이 하냐.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좋은 땅이거든요. 서울에서 가깝고 분당 옆에, 분당이니까. 그래서 이제 LH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민간 개발을 계속 민간 개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2005년이니까 MB 집권하기 전에 이미 LH에서 그 땅은 공공 개발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일부 토건 세력이 같이 합작해서 민간 개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2010년에 이재명 시장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되는데, 야, 저거 우리가 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갈 텐데, 개발 이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개발 이익을 시민들한테 돌릴 수 있을 텐데, 하고 보니까 그 돈이 되는데,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개발을 하겠다. LH 안 돼. 민간 개발 안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끊임없이 성남시 의회가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하고 합작해서 민간 개발로 계속 가려고 하죠. 공공 개발 안 된다. 성남시가 하려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야 되고, 직접 또 시가 할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공사라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민간 개발을 하게 놔두면 1조 이상의 이익금이 민간한테 다 갈 텐데, 그러면
반절이라도 우리가 찾아오자 이런 취지거든요. 이재명이라는 그 리더의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다 먹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겠다. 최대한. 이제 늘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죠, 생각이. 그냥 보통 단체장 같으면 민간 개발한다 그러면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나 괜히 여기 손댔다가 나중에 욕이나 먹고 특혜 줬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이럴까 싶어서 아예 그 민간 개발 다 맡기는 게 보통 지금까지 우리 단체장들, 정치인들의 문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단 10원이라도 시민한테 이익이 된다면 기존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뭐 갈등이 있고 비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반반씩 하자. 그 어떻게 보면 합의 현실과 타협을 한 거죠. 반반 해도 5,503억이라는 돈을 내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성남 시민들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길을 선택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걸 이제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요. 2015년에 안 좋았는데 3년 후에 하천대유라는 회사에서 분양을 할 때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졌어요. 2018년 연말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이 화천대유에서 분양을 할 분양가 예상이 1,5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분양은 2,400만 원을 해요. 그러니까 평당 900만 원 이상의 생각지도 않는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총 분양 면적이 5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4,5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죠. 야, 그때 은수미 성남시장이 분양 승인 안 해주고 브레이크를 좀 잡았으면 지금 같은 또 화천대유가 막 그렇게 엄청난 이익을 챙기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남시장이 2018년에 이제 성남시장이 아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였는데 성남시장 은수미 씨가 제가 시장이었으면 브레이크 잡았죠. 야, 너희들 1,500만 원을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2,400억 이건 엄청난 차익 생기는 거 아니냐. 평당 900만 원이니까요. 한 1,700이나 1,800으로 해.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잡았으면 지금 같은 일은 안 생겼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1조 이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소위 말하면 새누리당과 토건 세력의 합작에 맞서서 그 이익을 단절을 끌어온 게 이재명이다. 사실 그게 진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밑에 하부 직원들이 아니면 돈이 막 날아다니니까 밑에 하부 직원들이야 돈 뭐 몇 억씩 주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저랑도 같이 밥도 먹으면 자기가 밥값 자기가 내고 가요. 내가 되게 서운했었어요. 야, 국회의원이 도지사한테 밥 사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당신 밥값 내고 가냐. 내가 낼 테니까 놔둬라 그래도 저 이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안 하면 또 철저히 안 했으면 진즉 죽었을 거예요. 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에 있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르니까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죠. 뭐 그동안에 그랬으니까. 무슨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뒷돈을 받고 뭐 구속이 되고 법적 처리가 된 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의 갈래였어요. 근데 그런 눈으로 본다면 이재명 분명히 챙긴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런 문법에 전혀 부응 안 하고 자기가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돈 받았으면 진짜 죽었죠. 그 당시 얼마나 정부하고 싸웠습니까? MB 정부하고도 싸우고 박근혜 정부하고도 엄청 싸웠거든요. 왜냐면 이제 청년수당 이런 거 만든다고 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 승인도 잘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제 청년수당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정부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문회장도 끌려갔잖아요. 청문회장 끌려가서 조원진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재명 공격하거든요. 뭐 태도 가지고 문제 삼고, 이재명 지사 하도 어이없는 소리 하니까 웃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웃냐고 난리치고 그런 청문회 광경도 있었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형수한테 욕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수 욕설도 안 했으면 좋았지만 저 같으면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무는 개는 짖질 않아요. 가서 물어버리지 짖지 않고.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것은 사실 무서운 사람은 아닌 거죠. 욕하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 누구냐? 욕도 안 해요. 가서 그냥 그렇잖아요. 욕을 안 했으면 사람이 아니지. 욕을 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그래도 욕할 수 있어, 저 사람 쓰레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런 논란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의 특유의 그 마음이 약하고 또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 아파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보면 분노하고, 사실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도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랬으니까 지금의 이재명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격정적인 마음이 없고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지금의 이재명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엄청난 효자였고 이제 그 셋째 형 어머니한테 행패를 부리고 욕하고 한 그 형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죠.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이 사람 치료를 해야겠다. 이제 지혜로웠으면 지금 우리 나이에서 보면 이제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젊어서 보니까 젊은 나이에 보면 이거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좀 생겼으면 이 형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 형을 병원에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젊어서 얼마나 막 성질이 났겠어요. 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그 옆에서 말리지 않는 형수가 또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뭐 한편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전과사범 또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과사범이라는 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보통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좀 더 많이 먹고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등치고 이런 게 사실 이제 범죄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사실은 이재명 전과 4개를 살펴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전과 중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민들하고 같이 성남시의 의료원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서명운동에서 의회에 갖다 줬는데 의회에서 45초 만에 그걸 부결을 시켜버려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이 20만 명이 서명했는데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의원도 계시겠지만 45초 만에 그걸 부결시킨다는 것은 그 시민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고 시민들하고 같이 뭐 책상도 없고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그 다음에 검사사칙죄도요. 이것도 보통 검사사칙죄 하면 이랬을 거 아닙니까? 판단하기에. 내가 검사인데 너 나한테 혼나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진짜 검사를 사칭했을 텐데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재명이 검사 사칭한 것은 MBC PD가 그 당시에 이대엽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저쪽 새누리당 쪽에 시장인데 이 사람이 비리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비리를 취재하는 과정에 MBC PD가 이대엽 시장한테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옆에 있다가 야 검사라고 얘기하면 더 잘 얘기할 거다, 잘 얘기해 줄 거다. 그 얘기했다고 검사 사칭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뭐 이제 두 번째 음주운전도 이대엽 씨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대엽 측근을 만나서 이대엽 씨한테 뭔가 좀 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측근이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안 줘요, 정보를. 그러다가 대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측근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잠깐 보자. 뭐 해줄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그 차 끌고 가다가 그게 이제 운전자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걸린 거죠, 음주운전.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입니다. 옛날에는 그 지하철 역 안에서 명함 나눠주면 선거법 위반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위반이 아니고, 이제 지금 위반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 벌금 80만 원. 그래서 그러니까 벌금 80만 원은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 출마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과 1범이고, 이 전과 4범이라는 게 무시무시해 보이잖아요. 옛날에 MB는 전과 13범인가 그래서 14범이었어요, 14범. 근데 전과 4범이라고 이제 뭐 공격을 해요, 공격하는 쪽에서는. 근데 이 전과 4범의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적 이익을 위해서 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범죄를 불법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과 4범도 4범 나름이지 우리가 이제 별 그러지 않습니까? 별 4개가 별 4개 나름이지 비난받을 별은 아니라. 예. 보통 우리가 뭐 절도, 뭐 폭력 그런 거로 이제 많이 별을 달잖아요. 사기 이게 다 자기 이익과 관련된 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별은 비난받을 만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과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